여러분은 입속 치아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양치는 얼마나 하시나요? 치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통해 필요한 영양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때문에 치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균으로 인해 췌장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는 췌장에 우리가 꿈에도 몰랐던 입안에 이 균으로 인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치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평소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많이 붓지는 않으신가요?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암은 작은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습격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췌장암은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는 데다 대부분 말기에 발견돼 5년 생존율이 5에서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진단받은 지 5년 안에 90에서 95%가 사망하는 질병이어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치주질환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하니 입속 췌장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췌장은 위장 아래 복막 뒤에 위치하고 있어 기관 자체도 복막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처럼 생겨서 찾기가 힘들고 해부를 할 경우 복막을 걷어내면서 같이 걷어내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숙달된 해부 실습자와 함께가 아니라면 찾기가 어렵고 잘못 건들면 바로 뭉개지기에 따로 떼어내기도 어려울 만큼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때문에 췌장에 암이 생기면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미 너무 늦어 손을 쓸 수도 없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해주고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 췌장암 등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600에서 700종의 여러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입속에 서식하는 세균의 종류는 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균들 중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는 것인데요. 입은 외부와 맞닿는 신체 부위입니다. 때문에 외부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직접적으로 침입되는 경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코에 공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코털과 점액이 1차적으로 걸러주고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입안에 침과 점막이 걸러주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공기가 기관지를 따라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관지에도 미세털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다시 한번 걸러주긴 하지만 입안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라 세균이 살기에 좋습니다.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곳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췌장암과 구강 내 세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진지 발리스균이 있으면 췌장암 발병 확률이 59%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주질환과 췌장암의 원인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피가 자꾸 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몸에서 면역 작용을 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염증 반응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서 췌장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과학 전문 매체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치주질환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인 진지발리스 혈중 항체가 높아지게 되면 췌장암 위험은 2배나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치주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약 6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도 정상인의 뇌보다 더 높은 빈도로 치주염과 관련된 세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입속 세균은 췌장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 병력과 치아 상실이 식도암과 위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치주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의 식도암 위험은 43%, 위암 위험은 약 52%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구강 박테리아로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이 식도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50대 성인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한 번 양치를 한 사람은 하루에 3번 양치한 사람보다 당뇨 발병 확률이 약 7%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입속 세균이 췌장암뿐 아니라 식도암, 치매, 당뇨와도 연관이 깊다고 하니 하루 3번 이상 꼼꼼히 양치를 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양치를 잘하지 않아 잇몸 염증이나 충치가 발생하면 입속 세균이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여러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입속 치주 질환은 단순한 구강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입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칫솔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요. 시중에는 전동 칫솔을 비롯해 다양한 칫솔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치아와 잇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칫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칫솔은 미세모와 일반모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세모가 이름 그대로 미세해서 잘 닦아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반모의 세정력이 좀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잇몸을 가지신 분들은 일반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며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등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세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치약도 중요한데요.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은 불소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염산피리독신,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이 들어간 치약이 좋습니다. 또 치태와 치석이 침착된 분이라면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을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칫솔질만으로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들을 다 없애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치실이나 구강청결제 사용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칫솔, 치실, 구강청결제의 사용을 병행하면 구강 내 세균을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유산균이 구강 내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입안의 진지 발리스균을 감소시켜준다고 하니 유산균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안 혀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양치할 때 혀도 빼놓지 마시고 닦고 마사지하면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강 청결에 있어서 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입안에 침이 마르면 다양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췌장암을 유발하는 입속 세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구강 관리 방법으로 췌장암 발병의 신호가 되는 입속 세균을 잘 관리하여 췌장암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